일장 충격의 시작. 자식들은 제가 곧 죽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105세니까.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더러운 방을 떠나 깨끗한 아들 집으로 가는 것을 5번째 거부했습니다. 저는 정영석, 1920년생입니다. 한국 전쟁을 겪었고 산업화 시대를 살았으며 21세기까지 도달한 살아있는 역사인데 놀랍게도 여전히 혼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울 외곽 낡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골목 안쪽 50년 된 집에서 말이죠. 방문을 열면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집니다. 라면 박스가 방 한가운데 놓여 있고 물통이 밥상 바로 옆에 있습니다. 옷과 이불이 한 공간에 뒤섞여 있고 그릇은 씻지 않은 채 쌓여 있으며 빨래는 제대로 짜지도 않은 채 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널려 있습니다. 50년 된 집답게 벽에는 금이 가 있고 천장에는 얼룩이 져 있는데 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옵니다. 아들도 이제 70대라서 허리가 굽었고 머리가 희끗희끗하지만 아버지 앞에서는 여전히 아들입니다. 아버지, 저희 집으로 가시죠.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넘어지시면 어떡해요? 밤에 아프시면 어떡해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긴 목소리로 매번 같은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제 대답도 매번 같습니다. 괜찮아. 나 혼자 잘 살아. 아들은 한숨을 쉽니다. 설득이 안 됩니다. 아버지, 요양원은 어때요? 좋은데 알아봤어요. 시설도 좋고 간호사도 있고 친구들도 많대요. 다른 방법을 제시하지만 저는 고개를 젓습니다. 싫어. 나는 여기가 좋아. 제 목소리는 단호합니다.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다음 날 아침 제가 집 밖으로 나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언제 넘어질지 몰라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조마조마해집니다. 구부정한 등, 느린 걸음, 주름진 손에서 105년의 세월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골목 끝에 도착한 제가 멈춰 섭니다. 그곳에는 낡고 녹슨 자전거 한 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안장은 해져서 누가 봐도 폐기 직전인 자전거인데 저는 지팡이를 자전거에 기대 세우고 천천히 올라탑니다. 보는 사람들은 숨을 죽입니다. 105세의 몸으로 자전거를요? 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쪽 발을 페달에 올리고 균형을 잡더니 천천히, 아주 천천히 페달을 밟기 시작합니다. 자전거가 움직입니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움직입니다. 핸들을 꽉 잡고 앞을 보며 나아가는 제 눈은 흐릿하지만 방향은 정확합니다. 시장까지 10분 거리를 천천히 갑니다. 도착해서 장을 보고 다시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혼자서 모든 걸 해냅니다. 집에 도착한 제 얼굴에는 만족감이 가득합니다. 오늘도 했어. 나 혼자서. 집으로 들어가서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밥상 앞에 앉은 제가 주위를 둘러봅니다. 라면, 물통, 약, 그릇. 모든 것이 손만 뻗으면 닿는 곳에 있습니다. 저는 말합니다. 이곳은 나의 성체야. 성체라니요? 이 지저분한 방이요? 아들 집은 따뜻하고 깨끗한데 왜 이 더러운 방을 고집하는 걸까요? 그리고 105세의 나이에 어떻게 혼자 자전거를 타고 장을 볼 수 있는 걸까요? 이 방 안에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50년 독립 생활의 비밀,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2장 더러운 방의 비밀. 제 방을 처음 본 사람들은 대부분 같은 말을 합니다. 청소가 필요해요. 이렇게 지저분하면 건강에 안 좋아요. 모두 선의에서 나온 걱정입니다. 속마음하지만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에게 이 지저분함은 게으름의 결과가 아니라 생존의 전략이라는 것을 말이죠. 밥상 앞에 앉은 저를 지켜봅시다. 아침 10시 저는 배가 고파서 라면을 먹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저는 밥상에 앉은 채로 움직이지 않는데 오른손만 뻗어서 라면 박스를 열고 왼손은 물통을 잡아서 냄비에 붓습니다. 다시 오른손이 움직여서 가스레인지 스위치를 켭니다. 3분 후 라면이 끓는데 저는 여전히 앉아 있습니다.
일어나지 않았고 부엌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모든 걸 해결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뭘까요? 마법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50년간 만들어진 완벽한 시스템입니다. 제 방을 위에서 내려다본다고 상상해 보세요. 밥상이 중심에 있고 그 주위로 동심원이 그려집니다. 첫 번째 원 안에는 팔만 뻗으면 닿는 거리에 라면, 물통, 가스레인지, 리모컨이 있습니다. 생존에 필수적인 것들이죠. 두 번째 원에는 조금 더 멀리 이불, 약통, 휴지, 그릇이 있습니다. 자주 쓰지만 급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가장 바깥 세 번째 원에는 TV, 옷, 쓰레기 봉투가 있습니다. 하루에 몇 번 쓰는 것들이죠. 누군가 이 방을 처음 보고 왜 이렇게 지저분해요? 라고 말하지만 잠시 지켜보면 깨닫게 됩니다. 이건 지저분한 게 아니라 천재적인 배치라는 걸 말이죠. 냉장고를 떠올려 보세요. 냉장고 문을 열면 우유, 계란, 김치가 손 닿는 곳에 있습니다. 멀리 찾으러 갈 필요 없이 문 열고 손 뻗으면 됩니다. 제 방도 똑같습니다. 밥상 앞에 앉으면 모든 것이 손 닿는 곳에 있어서 일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냉장고는 엔지니어가 설계했지만 제 방은 제가 50년간 직접 설계했습니다. 제 몸에 맞춰서, 제 에너지에 맞춰서 말이죠. 70대에는 라면 박스가 멀리 있었습니다. 그때는 일어나서 가져올 수 있었으니까요. 80대가 되자 가까이 옮겼고, 90대가 되자 더 가까이 옮겼고, 100대가 되자 지금 위치로 옮겼습니다. 완벽한 거리입니다. 밤에 저는 잠을 잡니다. 어둠 속에서 목이 마르면 어떻게 할까요? 불을 켤까요? 아닙니다. 그냥 손을 뻗습니다. 왼쪽으로 손끝에 물통이 닿습니다. 정확히 닿습니다. 저는 물통 위치를 몸이 기억하고 있어서 어둠 속에서도 실수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50년의 훈련입니다. 왜 이렇게 사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에너지 전략입니다. 105세의 몸으로 방 안을 돌아다니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부엌까지 걸어가고 옷장을 열고 화장실을 왕복하는 모든 움직임이 귀중한 에너지를 소모하는데 저는 그 에너지를 아낍니다. 대신 중요한 일에 씁니다. 자전거 타는 것, 장 보는 것, 밥 해먹는 것, 스스로 생활하는 것에 말이죠. 빨래를 보면 더 명확합니다. 저는 빨래를 대충 한번 헹구고 제대로 짜지도 않은 채 그냥 빨랫줄에 겁니다. 물이 뚝뚝 떨어지고 비눗물이 남아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할아버지 빨래를 다시 헹궈야죠. 누군가 말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젖은 옷을 꽉 쥐어짜는 행위는 105세 저에게 엄청난 노동입니다. 손에 힘이 없고 악력이 약해서 옷을 짜려면 온 힘을 다해야 하는데 그 에너지를 왜 빨래에 쓸까요? 차라리 그 에너지로 자전거를 타는 게 낫습니다. 물기가 남아 있으면 마르는데 이틀이 걸려도 저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급할 게 없고 옷은 많으며 갈아입을 옷은 있으니까요. 비눗물이 남아 있으면 피부에 안 좋다고요? 저는 105년을 살았습니다. 그동안 온갖 것을 다 겪었는데 비눗물 좀 남아 있다고 문제될 피부가 아니죠. 면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거울 없이 수염을 깎습니다. 손의 감각으로 낡은 가위를 턱에 대고 싹둑싹둑 자르는데 어떤 부분은 길게 남고 어떤 부분은 짧습니다. 고르지 않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깎아드릴까? 손자가 말하지만 저는 거절합니다.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깔끔하게 면도하는 것보다 스스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요. 제가 거울 없이 면도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105세 눈에 백내장이 와서 거울을 봐도 잘 안 보이니까 거울이 필요 없습니다. 가위가 지저분한지도 모르고 녹이 슬었는지도 잘 안 보이며 면도가 깔끔하게 되었는지도 확인할 수 없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행위 그 자체니까요. 나는 아직 내 수염을 내가 깎아. 이것이 저에게는 독립의 증거입니다. 누군가 대신해주면 더 깔끔할 거고 이발소에 가면 더 잘 깎을 거지만 그러면 제 자율성 하나가 사라집니다. 처음에는 수염 깎기,
다음에는 옷 입기, 그 다음에는 밥 먹기를 남이 대신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고 그저 누워서 돌봄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저는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방의 모든 것이 제 방식입니다. 깨끗함보다 효율성을, 남의 기준보다 자신의 편안함을, 완벽함보다 에너지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50년 독립 생활의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3장 아들의 설득과 거절. 아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단호한 표정입니다. 아버지, 저희 집으로 가시죠. 같은 말이지만 목소리에 절박함이 섞여 있습니다. 혼자 계시면 저희도 걱정돼요. 연락도 안 되실 때 있잖아요.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해요?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말합니다. 얘야, 이곳은 나의 성체와 같아. 너는 너의 삶을 살고 나는 이곳에서 내 밥을 먹으며 내 방식대로 살 거야. 성체. 아들은 그 단어를 곱씹습니다. 성체요? 이 낡은 집이요? 지저분한 방이요? 아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합니다. 아버지, 저희 집이 더 편하잖아요. 난방도 잘 되고 화장실도 깨끗하고 음식도 매일 해드릴게요. 손자도 자주 볼 수 있고요. 좋은 조건들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훨씬 나은 선택이죠. 하지만 저는 묻습니다. 편하다는 게 뭔데? 몸이 편한 거? 마음이 편한 거? 아들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당연히 둘 다 아닌가요? 저는 계속 말합니다. 나는 여기가 마음이 편해. 너희 집 가면 몸은 편할지 몰라. 하지만 마음이 불편해. 눈치 봐야 하고 조심해야 하고 내 방식대로 못 살아. 아들은 항변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눈치 주는 게 아니잖아요. 편하게 지내시면 되죠.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야. 편할 수가 없어. 아들은 모를 겁니다. 아들아, 나는 너희가 나를 요양원에 보낼까봐 두려운 게 아니야. 너희의 방식대로 살다가 내 자신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운 거야. 밤 10시에 라면 끓여 먹을 수 있어? 방에서 가스레인지 켤 수 있어? 설거지 안 하고 그릇 쌓아둘 수 있어? 이불 안 개고 살 수 있어? 아들은 침묵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안 됩니다. 며느리가 싫어할 거고 집이 지저분해지고 냄새가 나며 위험해서 안 됩니다. 저는 말합니다. 봐라. 너희 집은 너희 방식이 있어. 나는 그 방식에 맞춰야 해. 하지만 여기는 내 방식이야. 누구 눈치도 안 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제 말에는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독립, 자유, 자율성. 이것이 제가 지키고 싶은 것입니다. 105세의 나이에도 지키고 싶은 것이죠. 아들은 이제 조금 이해가 됩니다. 아버지는 편안함을 원하는 게 아니라 자유를 원하는 거구나. 남이 정해주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삶을 원하는 거구나. 아버지. 아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합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잡습니다. 얘야, 걱정하는 거 고맙다. 하지만 나는 괜찮아. 나는 여기서 내 방식대로 살다가 여기서 죽을 거야.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죽음. 그 단어에 아들은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아버지가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105세니까 당연하지만 듣기 싫고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아직 건강하시잖아요. 자전거도 타시고. 저는 웃습니다. 그래, 아직은 괜찮아. 하지만 언젠가는 가야지. 그래도 저희가 모셔야죠. 마지막까지. 아들은 효도하고 싶습니다. 아버지를 편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생각입니다. 편하게 해주는 게 효도가 아니야.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해주는 게 효도야. 나는 여기서 사는 게 행복해. 그걸 인정해줘. 아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눈물이 납니다. 아들의 눈물이 아니라 105세 노인의 마지막 존엄을 지켜낸 제 마음의 눈물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대신 자주 올게요. 확인하러. 저는 웃습니다. 그래, 가끔 와. 너무 자주는 말고. 아들이 떠난 후 저는 혼자 앉아 있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습니다.
50년간 본 석양이 오늘도 아름답습니다. 나는 여기서 죽을 거야. 저는 혼잣말을 합니다. 이 방에서, 이 밥상 앞에서, 내 방식대로 살다가. 그것이 제 소원이고 마지막 소원입니다. 독립은 105세 저에게 단순한 생활 방식이 아니라 존엄성의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익숙한 공간을 떠나 낯선 환경에 적응하고 자녀들의 생활 방식에 맞춰 살아가는 것은 저에게 남은 에너지를 모두 소진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위험입니다. 저는 죽음의 순간까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싶습니다. 누가 정해주는 삶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하는 삶. 그것이 제가 지키고자 하는 생존의 자유입니다. 사장 존엄의 의미. 제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존엄이란 무엇인가요? 나이 든다는 것은 무엇이고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는 말합니다. 노인은 깨끗한 곳에서 살아야 한다고, 잘 관리된 요양원에서, 또는 자녀의 보살핌 속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사는 것이 좋은 노후라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다른 삶을 선택했습니다. 낡고 지저분한 방에서 혼자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제 방식대로 살면서 만족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요양원에 가면 더 오래 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안전하고 관리받으니까요. 하지만 제 자율성은 사라집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음식을 먹고 정해진 규칙을 따라야 하는데 자녀 집에 가면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따뜻하고 깨끗하니까요. 하지만 제 자유는 제한됩니다. 밤 10시에 라면 끓일 수 없고 방에서 가스레인지 켤 수 없고 제 방식대로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선택했습니다. 더 긴 삶보다 더 자유로운 삶을, 더 안전한 환경보다 더 익숙한 환경을, 더 깨끗한 공간보다 더 자율적인 공간을 선택했습니다. 이 선택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외롭고 힘들고 위험하지만 저는 감수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제가 원하는 삶이니까요. 내 삶의 마지막 선택은 내가 해. 이것이 105세 정영석 나의 신념입니다. 저는 오늘도 자전거를 탑니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페달을 밟는 그 순간 저는 자유입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스스로 움직이며 스스로 삽니다. 제 얼굴에는 만족감이 있습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살아간다는 만족감인데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지저분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이것이 자신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제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나답게 늙어갈 권리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요? 깨끗함을 포기하고 자율성을 택할 것인가요? 안전을 포기하고 자유를 택할 것인가요? 편안함을 포기하고 독립을 택할 것인가요? 저는 자신의 답을 찾았습니다. 지저분해도 자율적인 삶, 위험해도 자유로운 삶, 불편해도 독립적인 삶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선택한 105세의 존엄입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저는 밥상 앞에 앉아서 차를 마십니다. 따뜻한 차가 목으로 넘어가고 창밖으로 마을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갑니다. 50년을 살아온 이 방에서 저는 오늘도 평온합니다. 라면 박스는 오른쪽에 있고 물통은 왼쪽에 있고 약은 밥상 위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제가 원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내일도 자전거를 탈 수 있을까? 내일도 장을 볼 수 있을까? 확신할 수는 없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을 충분히 살았으니까요. 자신의 방식대로 자유롭게 존엄하게 살았으니까요. 나는 여기서 내 방식대로 살다가 여기서 죽을 거야. 제 말입니다. 그것이 제 소원이고 마지막 소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존중해야 합니다. 제 선택을, 제 방식을, 제 존엄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배려이고 진정한 효도이며 진정한 사랑입니다. 105세 정영석 할아버지. 그는 오늘도 페달을 밟습니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페달을 밟는 그 모습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 중요한 건 어떻게 사느냐라고, 누가 정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선택하느냐라고 말입니다. 제 자전거는 계속 굴러갑니다. 골목을 지나, 마을을 돌아,
50년 된 길을 따라 굴러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우리는 배웁니다. 존엄의 진정한 의미를, 나답게 늙어가는 법을 배웁니다. 정영석 할아버지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105세의 나이로 혼자서 낡은 집에서 지저분한 방에서 하지만 행복하게 자유롭게 존엄하게 살아갑니다. 제 이야기는 초고령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노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안전인가요? 깨끗함인가요? 편안함인가요? 아니면 자유인가요? 105세 할아버지의 존엄에 대한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나답게 늙어갈 권리에 대한 생각이나 사연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세상 모든 시니어들의 통쾌한 인생 역전극을 계속 응원하고 싶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다음번에도 가슴 뻥 뚫리는 사이다 같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